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월트 디즈니를 이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월트 디즈니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캐릭터를 만들었고, 왜 드라마에서도 이 캐릭터 하나로 진짜 어떻게든 세상의 모든 재밌는 것들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동료 아니면 특히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호평을 받는 걸 더 선호하는지, 아니면은 정말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작업자로서 인정을 받고 싶은지, 약간 이런 거를 또 극단으로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특히나 또 영화 작업을 하시면 영화는 진짜 상업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건 되게 날카롭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영화를 비판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되는데, 되게 폭력적인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유통되는 방식. 인정투쟁이 그냥 이미 이 안에 작동하고 있는 작품이고,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들을 저도 경험하고, 저도 그렇게. 그러면은 영화는 영화제에 꼭 좀 나오는 게 가장 큰 거라고 하면은, 이게 그럼 전문가의 어떤 좋은 선정이 꼭 돼야지 그게 대중까지 가는 그 하나의 어떤 루트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대중으로 그렇죠. 가기보다는 네, 그럴 수밖에 전문가에게 호평을 듣고 그래야지 그게 대중까지 갈 수 있는 영향력이 엄청 커지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제가 어떤 이 영화가 좋다 나쁘다 인정보다도 저도 모든 감독들의 최초의 욕망은 당연히 이 샷을 스크린에 쏘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여기 지금 그레이룸 이 LED 화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찍은 클로즈업이나 내가 찍은 롱샷을, 내가 찍은 저 배우의 저 감정 표현을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러니까 결국 영화는 스크린이기 때문에 스크린으로 딱 펼쳤을 때 저도 첫 쾌감, 처음 영화제 가서 제 영화를 처음 딱 그 미장센 단편 영화제라는 곳에 가서 CGV라는 내가 그냥 관객으로만 가던 곳에서 딱 볼 때 와, 막 나 이것 때문에 한 거야 그냥 영화를,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기회, 뭐 내가 돈을 내서 CGV한테 저 뭐 이번에 뭐 시사 한번 할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는 영화제를 가야 내 영화를 스크린에서 상영할 수 있는, 결국은 대중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비평가나 교수나 혹은 동료 감독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심을 거쳐야, 그리고 본심을 거쳐야 그 기회를 갖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일단은 그게 1차적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경험을 비슷하게 그 스크린에 걸린 거에 엄청난 만족감을 느낀 것처럼, 저는 제 사진 작업물을 가지고 일반 종이 사진집이 아니라 그 필름 파르토네에다가 투명한 재질의 PP에다가 이제 인쇄한 거를 말아 넣어서 사진집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서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248명이었나? 그 정도 되는 분들이 믿고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고 나서 공지사항을 딱 올렸는데, 어떠한 작업, 그때까지 저는 개인전도 안 했고 사진집을 낸 적도 없고 그냥 단순히 그냥 지역에서 그냥 사진을 조금 하는 사람 정도이니까 무명이죠. 무명의 작가를 믿고 세상에 나오지 않았던 결과물을 믿고 투자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했는데, 그 글에 댓글이 남은 게 제가 아직까지 사진을 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택한 작가다. 너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말아라. 우리의 안목을 깎아내리는 거다. 그 말이 지금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저는 대중의 호평을 당연히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도 아까 들어보면서 저는 사실은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예, 이게 이제 큰 영화제에서 그런 인정을 받고 그런 자기의 어떤 가치가 그거로 매겨진 다음에 대중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미술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갤러리들이 요새는 이렇게 만들어내는 스타 마케팅처럼 하는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어떤, 그러니까 눈높이가 다 다르잖아요. 대중들의 눈높이가 있는 거고,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전문가들의 눈높이가 있는 거고, 근데 미술이 예전부터 이제 황금 탯줄을 타고났다 이렇게 미술을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 부와 권력이 있는 시대에 어떤 기득권들이 잡고 있는 그 라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누리고 있는 이런 쪽에서는 전문가들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비평.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는 게 그분들한테 평가를 잘 받아야 되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작가가 보고서는 그런 말까지 하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나? 그 정도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비평가들이. 그래서 비싼 돈 주고 그것까지도 내가 사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으로 이게 만들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면 사실은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 현대미술이나 이런 것도 잘 몰라서 이게 뭘까 한참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이제 비평가들이 막 점수 높게 주고 진짜 왜 영화제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아 내가 아직 보는 눈이었구나. 전문가들이 이렇게 인정을 했으니까 이거는 되게 작품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내가 구매를 하든 안 하든 그걸 평가를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런 비평가들의 비평이 없고 이래도 내가 그 작가의 그냥 글만 보고 이거를 봤을 때도 같이 공감이 되고 느껴지는 게 돼야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위행위가 아닌 이상 이게 공통된 우리 보편적인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거를 건드려주는 그죠? 그 감동을 이끌어내는 게 예술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끔 하려면 이런 갭이 좀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만들어지지 않는 시스템. 네. 근데 저는 진짜 다행인 게 갭이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평론가, 비평가가 저는 어느 순간 그냥 대중들의 리더가 된 것 같아요. 그들이 내린 평론, 그리고 기사가 나올 때도 그렇잖아요. 이 영화에 대해서 먼저 유명 평론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중들의 평론. 그러니까 대중들도 일종의 평론가 수준으로 올라와서 또 인정받고 구독자 수를 모으면은 그들도 대중평론가로서 인정해주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점점 이제 예술을 다양한 장르에서 바라보는 대중들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건 다행인데 맞아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수준이 올라왔을 때 그만큼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공급의 개념은 전혀 그러니까 어떤 뭐 특정 장르를 떠나서 저희 특히 미디어 쪽은 이게 종합예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되게 기술을 기반으로 했던 기존의 해화를 뭐 전공했던 뭐 조형을 전공했던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1위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 특이한 걸 가미하고 싶은 그리고 약간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 같으니 그 변하는 패러다임에 살짝 얹고 약간 열차를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되게 많이 유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미디어라는 게 사실 본질 어원을 따져보면 그냥 매체예요. 과거에는 매체가 별로 없었죠. 지금 매체가 무지하게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룰 수 있는 소재나 재료들은 많아진 거죠. 다만 이 소재나 재료를 쓸 줄 아는 전문가는 아니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얕게 들어올 수 있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매체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이게 일종의 미디어 아트 개념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미디어 아트가 의외로 이제 전문가분들 입장에서 제가 느끼기엔 아직까지는 그냥 이거는 굉장히 컴퓨터 그래픽적인 뭔가 정말 이 창조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약간 그 기술에 되게 약간 기대어서 약간 창조반? 기술반? 약간 이런 개념으로 좀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다의 전문가 입장을 인정하지만 대중들이 이제 뭐랄까 폭발적인 반응? 이 이제 미디어 시장에 많이 개입이 된 것 같아요. 흔히 말하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문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뮤즈먼트 파크를 가고 테마파크를 간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평당 이 유지보수 단가와 객단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갤러리들이 변환하는 거죠. 사실 갤러리의 목적이 티켓 판매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티켓 판매로 변환하는 갤러리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동네의 집가 상승도 관장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고 왜냐면 전 정확히 모르지만 큐레이터 분들한테 듣기로는 이 작가분들이 갤러리에 계약하는 조건이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조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이 판매됐을 때 그 수수료율이 결코 적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물론 이제 굉장히 전 모든 갤러리들 다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더 상업적인 갤러리들은 많이 그 컨셉들을 바꾸고 있죠. 이제 좀 더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와우 포인트를 줘서 그 와우 포인트의 본능을 이끌리게 해서 그 작품을 실제 소장하는 작품을 사거나 NFT로 사거나. 그래서 최근에 데미안 허스트의 그 불태우는 그 이슈도 되게 이벤트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관점을 봤을 때 결국 평론가나 전문가들도 대중의 어떤 호기심과 관심을 받아야 되고 그런 쪽으로 갔을 때 결국 전문가한테 인정받고 싶다는 말은 그 밑에 내면에 대중들한테 인정받고 싶다까지 깔려 있는 것 같고 대중들한테 인정받고 싶다 그 내면도 똑같이 전문가한테 받고 싶다. 근데 전 질문 있는 게 연극은 3대 요소가 있잖아요. 관객이라는 조건이 붙는 거 보면은
극장이란 공간은 작던 크던 간에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된다는 그게 있으니까 누군가 봐야 된다. 누군가 봐야 된다. 네. 그거는 이제 이걸 질문을 대입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극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은 전문가들 좀 알아줬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전문가 분들이 제 작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가지고. 개인 홍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전문가 호평을 주신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뭐 많은 대중도 없고 이제 저희 오시는 이제 관객분들인데,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저 생각했을 때 약간 돈적인 어떤 그런 건가 뭐 아니면 상업적 내 나름대로 어떤 그건 그 상업적이지 않고 뭐 예술적인 어떤 거를 지키는 거냐 이 느낌이었는데 어차피 돈이 안 돼서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서 약간 대중분들이 저희 연극 입장에서는 대중분들이 그냥 얘기를 해주는 게 차라리 덜 상업적인 것 같아요. 그 와서 봐준다는 게. 왜냐하면 연극처럼 직관적으로 재밌냐 없냐를 느끼는 그 영화도 영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요새 다 전문가시잖아요. 다 수준 너무 높은 분석하시는 거고 연극도 마찬가지거든요. 영화 보고 와서 연극 보면 더 막 연기 연기 왜 저러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다 티나니까 영화에서 편집이 갈려주지만 그치, 영화는 여기는. 막 날 것이니까. 그래서 재밌게 해주시면 저는 너무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나중에 뭐 잘 한다고 배평가 전문가 분들의 어떤 유명한 어떤 공연을 봤을 때 실망한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새 약간 요새 지치긴 했는데 좀 이걸 깨보고 싶어가지고 연극이 돈 안 된다는 거? 그 누구나 아는데 깨보고 싶었는데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하여튼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뮤지컬은 돈을 버는데 근데 거기에서 바닥은 저도 잘 모르지만 저도 어렴풋이 일하는 데인데 어느샌가 돈 벌다 보니까 거기 규칙이 생겼어요. 전문가들이 하는 갖다 대는 잣대가 생겼더라고. 우리나라 뮤지컬이 시작한 지 50년, 그러니까 한 10년, 20년밖에 안 되는데 원래 이래야 돼라는 말이 뮤지컬은 이래야 돼. 이래야 돼라는 어떤 기준을 네. 자꾸 들이민다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관객들이 그래야지 관객들이 봐. 그래야지 좋아해. 셀링 포인트를 네. 만들어놨구나. 그래서 약간 전문가의 호평이 이게 꼭 좋은 건가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긴 한데 연극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어차피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제 정해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갔고 우리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이건 밤샘 토론이 될 정도로 저희는 할 말이 많지만 저희도 마지막 본업으로서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또 다음에 또 어느 자리에 또 만나서 또 우리 또 이런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